2회 추천돼서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2회 추천돼서 검증에 동의한 바 있고 또 이제 법제처장이기도 했고 그 두 사람 모두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현직자들이었는데요. 두 분 모두 그런 직위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만한 분들 아닙니까? 후보자 여부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하시는 거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은 크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검증이 아니죠. 공직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예, 검증 그 항목이나 수요가 다른 이제 사적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하고는 현격하게 적은 것이 맞습니다. 예. 순번 19번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아까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 분장 내용으로서 인사 검증 및 신원 조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결국 신원 조사는 인사 검증의 일부는 아니고 별개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원 조사는 인사 검증에 저희가 활용한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 57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신원 조사의 근거가 된 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57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 이제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시행 규칙이 이 조항이 생겼을 때 당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난 자료의 부활이다.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인사 개입 우려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증인이 그 뒷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한 비난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신가요? 네,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순번 268 특검 제출 자료 3,390쪽입니다. 이 국정원에서 특검에 회신한 내용인데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실시한 일이 없다. 의뢰도 안 받았고 신원조사도 안 했다 하는 건데 이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증인이 재직 중이실 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신원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만 예. 국가정보원에서 저렇게 회신이 왔다면 예, 안 한 것이 맞는 것 같고 예. 앞선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사법부 중요직위에 임명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예. 배경 조사를 그렇게 다른 수사나 정보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실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 가지고 업무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재직하신 동안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한 일은 없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게도 그 정확한 예, 그 예. 누가 임명되셨는지 기억을 못해서 예.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고 제가 개별 절차까지 기억 못해서 그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전 답변과 같이 예. 사법부 주요직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그분들의 배경을 주변 탐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난번에 그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담당하는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한 일이 없다고 진술을 해서 혹시 증인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마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미 저 답변들이 나온 내용 같으니까 마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항입니다. 직무대리 규정 대통령령 제 33,155호를 제시합니다. 이런 직무대리 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그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령인데요. 지금 거기 이제 위에 규정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 제7조를 보면은 그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무대리자는 원 그 직무자의 원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죠. 네,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처럼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체제가 생겼을 때 그 업무 지시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 직무대리 규정의 취지와 또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는 곧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1항입니다. 민정수석실이 2024년 5월에 다시 설치돼서 민정수석이 민심 청취, 세평 수집 및 인사검증 등 이런 업무, 과거에 하던 업무를 지휘하고 보고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또 권한 대행의 지시에 따라 인사검증 등의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죠. 네, 바뀐 직제와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아서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것도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통상적인 직무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 동의서는 첫째로 공직 지명을 수락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고 둘째로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업무 수행했습니다. 예. 증인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 재직하실 때 그 아까 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의 후임, 2023년 4월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그리고 2023년 11월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정확하게 성함들은 기억을 못하고 예.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때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 그 대통령 몫이라고 뭐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시는 예.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법관은 뭐 당연히 증인이 검증하신 건 아닌데 네. 그 재직 중에 있었던 대법관이 지금 김재형, 조재현, 박정화, 김명수 대법원장, 뭐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런 대법관들의 그 후임에 대한 인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네. 기억하십니까? 네, 대법관 몇 분 계셨던 것 같고 또 원장님, 대법원장님도 저 예. 재직 중에 새로 임명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그 헌법재판관은 오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검증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후보자 추천 검증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그리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국회에서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검증에 관여하지 않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진행 상황 같은 것이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돼서 알려지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어떤 것이 지금 누가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네. 그 앞에 질문에 잠깐만요. 녹취록 잠깐만 위로 띄워보시죠. 앞에 여기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이렇게 물으신 건가요? 아니면 질문이 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경우 포함해서 물어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헌법재판관하고 끊고요. 예, 대법관은 뭐 당연히 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법부 주요주 기자 중에서 검증했던 것은 대법원장님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요거를 질문을 대법관을 그럼 앞으로 해서 대법관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헌법재판관